시장에서는 딜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경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최대 주주 지분 제한 논의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최대 주주 지분을 15%에서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현재 구조대로라면 포괄적 주식 교환 이후 송치영 두나무 회장의 지분은 규제 상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핫한 이슈를 모아 전달하는 코인 사이트 시간입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을 둘러싼 변수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일정이 다시 한 차례 연기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이버와 두나무 결합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더벨 최명용, 윤하겸입니다. 유 기자, 우선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이버와 네이버 파이낸셜, 두나무는 지난해 11월 각각 이사회를 열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결합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 계열로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후 승인 절차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됐습니다. 당초 5월 주주총회 6월 거래 종결을 목표로 했지만 한 차례 연기돼 8월 18일 주주총회 9월 30일 거래 종결 일정으로 변경됐는데요. 지난 7월 6일 다시 한번 미뤄져 주주총회는 11월 19일, 거래 종결 예정일은 12월 31일로 조정됐습니다. 당초에는 6월 말이었는데 12월 말까지 늦춰진 거군요. 두 차례 연기가 된 건데 이유는 무엇이죠? 네, 네이버는 이번에도 승인 절차와 관련 법령 정비 상황 등을 연기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와 금융당국의 관련 승인 절차,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거래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지만 규제 심사와 제도 정비가 마무리돼야 실제 주식 교환도 이뤄질 수 있는 만큼 거래 종결 시점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마무리될지 잘 모르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이어지는 동안 주식 시장에서는 좀 차가운 시선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최근 네이버 주가나 두나무 주가 어떻습니까? 네, 결합 발표 직후에는 네이버의 금융 플랫폼 확장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네이버는 장중 28만 7천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후 주가는 약세 흐름을 이어가 6일 오전 기준 19만 5천 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나무 역시 발표 이후 한때 36만 4천 원 수준에서 거래되다 6일 오전 기준 31만 1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나무는 비상장이어서 이 비상장 플랫폼에서 나온 가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승인 절차가 길어지고 있고 또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가에는 하여간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가장 큰 악재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지금 하여간 빛을 보고 있는 주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가장 크게 변수가 되는 것은 공정위의 기업 결합 심사인 것 같은데 공정위는 또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공정위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증권사와 핀테크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증권사까지도 의견을 묻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증권사 18곳을 비롯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편결제, 핀테크 업계까지 의견 수렴 대상이 넓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정위가 이번 결합을 단순한 계열 편입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시장 전반의 경쟁 구도 변화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증권사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직접 영향을 없는데 최근에 지분 투자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어서 뭔가 볼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는 건가요? 네, 핵심은 시장 지배력 확대 가능성입니다. 네이버는 검색과 쇼핑 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고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까지 연결되면 투자자 유입부터 결제, 거래, 디지털 자산까지 이어지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공정위는 이런 결합이 경쟁사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우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까지 도입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또 쇼핑을 하거나 이거에 그 업비트와 네이버의 영향력이 막 강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잠깐 얘기 나온 게 지금 비상장 주식 플랫폼 얘기인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한 거죠? 아무래도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최근에 두나무가 갖고 있다가 최근에 나머지 잔여 주식도 다 네이버 쪽에 넘기면서 사실상 이제 네이버 쪽으로 완전
도입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네이버 안에서 증권 플러스 같은 이제 증권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상장 거래까지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네. 독과점 형태의 그런 문제를 조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유가증권 상장사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고요. 비상장 주식까지 하면 네. 말 그대로 엔젤 투자부터 상장까지 또 코인까지 거의 모든 그 디지털 움직이는 자산에 대한 정보가 집합이 되겠군요. 자, 이제 관심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일 텐데요. 8월 18일이 지금 주주총회 예정일인데 그때까지 공정위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기본적으로 30일 안에 이루어지지만 필요하면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 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네.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신고 이후에도 심사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업권 전반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까지 진행됐습니다. 업계에서 주총전 결론이 나오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90일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료 보정을 요구한다든가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요거는 90일 산정해서 빠진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무한정 끌 수도 있는 거네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업계에선 사실상 다음 달 주총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긴 합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빠르게 결론을 내서 뭔가 특혜 시비에 시달리느니 천천히 하는 게 약간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주총 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위원회, FIU의 관련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실제 주식 교환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사가 길어질 경우 거래 종결 일정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나 두나무 입장에서도 주주들이 이런 심사 승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총에서 의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국의 반기를 드는 모습일 것 같아서 주총에서도 제대로 의결을 안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또 금융당국 쪽 변수, 국회 쪽 변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개정특검법 어떤 상황인가요? 개정특정금융정보법은 8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 과정에서 대표자와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심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 심사 대상 법률에 공정거래법 등이 추가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이 강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송치영 의장이라든가 이혜진 의장에 대한 대주주 심사 이것도 진행된다는 얘기군요. 이게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 결합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네이버의 과거 공정거래법 관련 이력이 변수로 거론됩니다. 다만 이것이 이번 거래에서 실제로 어떤 법적 효과를 낼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히는 거래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공정위 심사와 개정특급법 시행 시점이 맞물리면서 심사 타이밍이 민감해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또 이렇게 심사가 딜레이 되는 동안 두나무 주주들은 구성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주식들을 여러 증권사나 삼성 계열사들이 좀 인수한 게 있었는데 또 하나금융 계열사도 인수를 했고요. 이런 주주 구성 변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하나금융그룹과 삼성 계열사, 하나투자증권 등 전통금융권이 두나무 지분 투자에 나섰습니다. 하나은행은 두나무 지분 6.55%를 인수하기로 했고 하나투자증권은 지분율을 9.84%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과 삼성 SDS, 삼성카드도 총 4% 규모의 지분 취득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번 코인사이트 클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증권사들은 아마 이 기업 결합에 대한 의견을 긍정적으로 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당국 심사를 자동으로 유리하게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디지털 자산 거래소 지분 구조에 전통금융권의 영향력이 커지는 흐름이라는 점에서 금융당국 기조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딜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배경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최대주주 지분을 15%에서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업비트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만큼 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구조대로라면 포괄적 주식 교환 이후 송치영 두나무 회장의 지분은 규제 상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20%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15%로 결정될 경우 송 회장은 약 4.5%포인트, 네이버도 약 2%포인트 정도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런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몇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에셋그룹의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현재 미래에셋그룹은 전환 우선주를 포함해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 약 31%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포괄적 주식 교환이 완료되면 지분율이 약 7% 수준으로 희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송 회장이나 네이버가 일부 지분을 미래에셋 측에 넘기면 지분 제한 규제를 피하는 동시에 우호 지분도 확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흡수합병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네이버는 시가총액이 약 40조 원에 달하고 지분도 비교적 분산돼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이해진 의장 지분도 4%가 채 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특정 주주가 15% 이상 지분을 보유하기 어려워져서 지분 제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업계에서는 거론되는 시나리오일 뿐 회사 측은 현재 구조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기존 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를 바꾸려면 이미 정해진 주식 교환 비율과 주주 이해관계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바꾸면 비용 문제도 생길 것 같긴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교환 비율이 1대 2.54로 결정됐는데 주주들 뭐 설득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수반되니까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전략이 불확실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번복하게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데서 오는 기회비용도 클 것 같습니다. 계약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럼 계약 주체들의 뒤에 있는 주주들, LP들을 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단은 기존 안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이군요.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얘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전략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의 쇼핑 결제 인프라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가 결합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강력한 유통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더라도 실제 결제와 유통, 이용자 접점을 가진 플랫폼이 시장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심사가 길어지는 와중에 경쟁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또 최근에는 코인원도 광고를 시작했더라고요. 이런 그 변화,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에서는 은행 발행과 플랫폼 유통을 결합하는 컨소시엄 구성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처리가 늦어지는 가운데 기업 결합 심사까지 길어지면 네이버와 두나무 입장에서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나무하고 네이버 결론적으로 잘 될 것 같나요? 사견을 좀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업계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 올해 안에 좀 결합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걸리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일단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게 정리가 되려면 디지털 자산 2단계 입법안에 윤곽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하반기에도 국회 정무위 구성하면서 입법안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막혀버리면 사실 기업 결합 심사나 뭐 FI 금융에서도 의견을 뭐 쉽게 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올해 안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절대 다수당이 생겼기 때문에 관심만 있으면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특검법이 이슈가 아니라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라든가 법사위 논쟁 뭐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인 것 같아서 약간은 뒷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이강일 의원이 소속된 그 디지털 자산 TF도 사실상 해체됐다는 이야기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어서 네, 후반기에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와 두나무 대관 라인이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대형 플랫폼과 대형 거래소의 결합으로 요약이 됩니다. 공룡 기업의 탄생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견제를 해야 될지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독려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 같고요.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들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빅딜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빅딜 이후 시장은 어떻게 재편이 될까요? 무엇보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정위 심사 결과와 금융당국 또 국회의 판단이 이번 빅딜의 향방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코인사이트에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